26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남북 철도로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착공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 이른 아침에 서울역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떠나서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개성이 고향이신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측 참석자 100여 명이 이 열차를 타고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남과 북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인 착공식에 그런데 유일하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만 불참을 하셨다고 하네요. 대체 왜일까요? 자위대 행사는 잘만 가시면서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크리스마스는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왔더니 날씨가 갑자기 훅 떨어져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해서 날씨가 정말 영하 14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영상 기온이 별로 없던데 다들 몸을 막 꼭꼭 싸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아침 일찍부터 서울역이 아주 복작복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서울역에서 판문역으로 가는 이동 구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열차 승차권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서울에서 판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열차 승차권을 받아들고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측 인원이 개성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런 승차권 진짜 너무 기념적일 것 같아요. 하나 받아보면 정말, 그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누구나 그냥 우리 국민들 아무나 누구든 끊을 수 있는 그런 열차가 언젠가는 오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겠죠? 예,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열차가 오늘 이제 특별 열차였는데요. 이게 나온 이유가 다름 아닌 오늘 북한에서 열린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행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객차 6량, 그리고 기관차 2량, 그리고 발전차 1량 등 9량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개성이 고향이시라는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분, 그리고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인 신장철 씨, 이분 굉장히 또 의미 깊네요, 그죠?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인사,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0여 명을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에 개식을 해서요. 북측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착공사 및 친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북측에서는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름도 이제 나댔네요. 그리고 민주경제협력위원회 박강수 위원장, 박명철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등 100여 명이, 양쪽이 다 100여 명씩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유관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장차관급 인사들, 또 국제기구 대표도 함께 했다고 하네요. 이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인 거고요. 당연히 그잖아요. 남과 북에 끊어졌던 도로, 철도를 다 연결을 하는 그런 착공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죠. 행사가 끝나면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에 올라갈 때와 같은 열차를 타고 귀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열차를 타시겠네요, 그죠? 지금 12시 30분 조금 넘은 시각이라서. 특히나 이번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대북 제재가 엄연한 이 현실에서 또 이 북미 관계 또 뭔가 좀 삐그덕삐그덕되고 제대로 또 북미 관계 2차 북미 정상회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곧장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북 정상이 약속한 철도 협력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 이런 좀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행사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일단은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설계만 해도 1, 2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할 일들이 많지만 일단은 실제로 공사를 스타팅 한다는 의미보다도 조금 이 경색돼 있는 이런 이제 그 한반도 관계에서 북미 관계가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남북 협력 사업 면에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어렵지만 떼 나간다. 이런 좀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남과 북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 차단된 지 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정말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의미도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이게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퍼주네 어쩌네 이런 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물론 이걸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이 착공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이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애초에 유엔과 미국에서 뭐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뭐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돼서 예정대로 착공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조금씩 이렇게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남과 북 모두가 특히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유엔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그죠? 대체 왜 자유한국당만 불참을 했을까? 응? 왜 그랬을까요? 이래놓고 또 뭐 야당 패싱 운운하실 건지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3번 하고 문자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직접 찾아가겠다고도 해서 시간도 잡았는데 결국에는 안 됐다고,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도에 따르면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요. 이 착공식이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 아니 이걸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이게 그냥 뭐 포장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며 이걸 일단 약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유엔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여론 조작용으로 이렇게 큰일을 벌일까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조명균 장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뭐야? 뭐라고 하셨냐면요. 조명균 장관이 저한테 3번 전화했다는데 조 전 장관 전화번호 자기 모른다.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는다. 근데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모르는 전화니까 안 받으셔서 3번 전화했는데 뭐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비서실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비서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 전 장관이 전화 한번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 그럼 전화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뭐 찾아오겠다는 요청은 없었다. 방법을 찾으려면 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그 삼고 초려를 해야 되나요? 아니 3번 전화를 했으면 됐잖아요. 3번 전화하고 거기다가 비서실에 이게 이제 의원실에 연락 드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전화 좀 이게 드렸는데 좀 한번 연락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된 거잖아요. 아니 뭐 전화도 주셨는데 그리고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은 안 주셨으며
세 번이나 전화 걸어서 이게 좀 연락 좀 달라 이렇게 했으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용건을 얘기하셨을 때. 네. 근데 오히려 도리어 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적어도 제게 와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냐. 결국 정부의 오만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오만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지금 너무 오만하신 것 같은데 3번이나 전화해도 연락 안 되는 사람을 대체 무슨 수로 만납니까? 직접 와가지고 뭐 삼고처려 그것도 집 앞에서 날씨 추운데 집 앞에서 기다려요? 뭐 어떻게 해? 무작정 찾아가면 또 무작정 찾아간다고 무례하다 그럴 거고 뭐 얼마나 대단히 고상하신 분이셔가지고 행사 참석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직접 찾아가서 초대장을 드려야 됩니까? 뭐 이게 결혼식 청첩장 주고 이런 겁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전화로 했다는데 지금 사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바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바쁘시잖아요. 피차 바쁘신데 이런 행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뻔히 알 테고 이 행사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와주시라 전화로 그것도 3번 연락하고 계속해서 했으면 그것도 그 정도면 좀 이해를 해주실 법도 한데 아니 연락 한 번 하고 쪽지만 띵 남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냐. 연락 안 받으셨잖아요. 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전화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참할 거라고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착공식 비롯한 예산 내역을 야당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색하죠. 착공식 예산 내역을 야당에게 공개 안 했다고 그걸 불참해요? 그게 뭐야 대체? 가기 싫으니까 그냥 별 핑계를 다 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유엔까지 제재 면제 승인을 내렸는데 굳이 이유를 달아서 말도 이상한 이유를 달아서 불참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보다도 더 꽉 막힌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분이 제1야당 원내대표라고 하시니 앞으로 참 너무 속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역시나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이유가 뭐 오만하고 어쩌고 전화 말고 뭐 직접 찾아오라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이 자체가 남북이 뭔가 화해 분위기로 나아가는 무언가가 모조리 다 싫은 것 아니냐. 뭐 익히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들을 돌이켜보건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께서 SNS에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는 참석했던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3번이나 참석 요청 전화를 받고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불참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는 그나마 일본 국적이라도 가졌다. 저승의 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다.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네,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면 본인의 의도와는 본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셨던 아무리 봐도 본인의 의사와 찰떡인 것 같지만 어쨌건 그런 자위대 행사에는 창설기념 행사에는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도 잘도 뭐 여러 번 찾아가셨지 않았나요? 네, 그러셨던 분이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행사에 통일부 장관이 3번이나 참석 요청 전화를 한 상황에서도 뭐 유엔에서도 제재 면제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공개하라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무슨 정부 정책 뭐 나올 때마다 예산 공개 다 야당에게 뭘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죠? 하여간 뭐 트집이라고는 다 똑같고 트집이란 계속 그냥 다 되면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참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들이랑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 하나하나 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태클들 거는 것 하나하나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는 할 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착공식이 지금 잘 진행은 됐지만 아까도 이제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걱정스러워요.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갈 길이 멀고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세력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뭐 길목길목마다 속도 조절 운운하면서 태클 걸지 않겠어요? 지금 뭐 이런 예산 공개하라 뭐 이런 걸로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죠? 뭐 순탄한 길이 아닌 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의 또 열렬한 지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잘 또 설득을 하면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태클에는 또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했던 바를. 그죠? 그 험난한 길에 참 응원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재 뿌리는 짓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적어도 자국 국민이라면? 응? 네. 남북철도 착공식 관련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김용균법, 즉 산안법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는 좀 답답한 소식 또 전해드려요. 여기 여야협상 난항에 산안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오열 이런 기사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북 개정 법률안 줄여서 산안법 처리가 오늘 계속해서 여야 간 협상에서 난항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저녁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이 처리가 불발된 바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많이 좁혔다. 이견을 많이 좁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거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에 이어서 26일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를 했었지만 지금 여전히 시작부터 마찰을 내면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완전 고성이 오가고 난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가 됐고요. 환노위 전체 회의도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전체 회의하고 27일 내일이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뤄지니까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김용균 씨 유족분들, 어머니를 비롯해서 유족분들이 회의장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위로를 했는데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못 넘어간다.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께서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지금 죽은 마당에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싶으시겠어요. 사실 자기 아이 이렇게 잘 보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더 속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 이유가 더 뭐겠습니까? 김용균 씨께서 생전에 이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를 위험에 외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 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들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님께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더 이상 이런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계속해서 참 어려운 자리 돌아다니시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죠? 아무튼 이 산안법 개정안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절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이건 당연히 마땅히 이전부터도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자는 건지 계속 사람 죽이자는 거야 뭐야 대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산안법 처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기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산안법의 쟁점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논의해보겠다. 더 들어보겠다. 더 논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월요일에 정부와 경총 이야기 다 들어놓고 또다시 원점이 됐다. 좁혀줘놓고 다시 원점이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얘기를 더 들어보기만 하겠다는 건지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무리 지금 뭐 정부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싶다 하더라도 사람 생태 같은 이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꼭 부려야 하는지 네. 이러면 이럴수록 더 그들이 사측의 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부디 산안법 개정안이 좀 그래도 통과가 돼서 처리가 돼서 김용균 씨 고인의 그 부모님들께서 그나마 좀 마음을 놓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가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 홍카콜라 생방송을 예고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 라는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홍카콜라 TV 홍카콜라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뭐 무려 10만 구독 300만 조회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뭐 어찌됐건 그 요즘 공중파며 이런 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들께서 그 보수 농객, 극우 농객들이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밥벌이를 요즘 많이 또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듯한데 여기에 지금 뛰어든 홍준표 전 대표의 그 홍카콜라 방송이 시작부터 완전 가짜뉴스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퍼뜨리면서 아주 센 수위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그 덕분인지 어쩐지 어쨌든 극우 세력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0만 구독, 300만 조회를 달성하셔서 연말 31일에 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글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가짜뉴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많이 하시던데 계정 정지 좀 먹고 이렇게 하시면 네, 만약에 보통 그냥 고소 뭐 이런 게 남발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어요. 네. 뭐 어찌됐건 홍카콜라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굉장히 즐거우신 모양이에요. TV 홍카콜라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 좌파 매체들이 긴장했나 보다. 벌써부터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것 보니 참으로 과간이다. 그래도 나는 상관치 않는다. 그런 기레기 언론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보수 우파들을 이제 읽지도 시청하지도 청취하지도 않는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건전한 상식? 그분이 원하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10만 명 정도 되나 봅니다. 10만 명, 이분들 10만 명도 다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분들끼리 어떻게 나가서
다른 데서 지내시면 안 될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 어떻게 지내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요. 뭐 좌파 매체들이 긴장했다기보다는 재미나게 보고 있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나가면서 사실 막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약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뭐 여전히 하는 일은 정말 일관성 있게 삽질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막말의 수준이 홍준표 전 대표만큼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거든요.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특히나 좀 젊은 세대들이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정말 막말, 거침없는 막말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왜 자유한국당을 이토록 경계하고 좀 배척했는지를 다시 한 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홍카콜라 덕분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글쎄 31일 날 아무거나 다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굳이 근데 뭐 이렇게 조회수를 늘려줄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혹시나 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질문들을 좀 재미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참여하는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 포럼이 오늘 창립한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근데 얼마 안 쉬지 않으셨나? 선거 오래 했잖아요. 선거하고 자중하겠다고 잠깐 해외로 나가셨다가 몇 개월 있지도 않고 바로 들어오셔서 지금 또 정치 재개 선언하시니까 진짜 정말 반성을 일도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지금 뭐 싱크탱크도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 순회 토크쇼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뭐 대중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순회 토크쇼 진짜 재밌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지금 싱크탱크라는 자유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여기에 정말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에서 활약했던 이분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 기억나시죠? 류석춘. 그리고 홍 전 대표 법무특보와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강현재 변호사, 통일외교특보로 위촉됐던 재성호 중앙대 교수 등등 이름을 올렸고요. 국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수 전현직 인사가 비공개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소송까지 당하셨던 이분,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대표 발기인에 연명을 했다고 하네요. 고영주 전 이사장, 네. 지금 최근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죠. 한 전 총장 역시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북 좌익 세력 간의 점쟁을 선포하고 2012년 말 검찰 내부에서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후배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겪고 불명예 퇴진한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청년연합회장 장기정 대표도 발기인에 역시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다 이렇게 뭐 일부러 이분은 어떨까? 저분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다 대한민국을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극우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 다 들어가는 듯 하니까요. 아주 네, 뭐 속가낼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잘 모아서 함께 어딘가로 잘 보내드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